정보철 달쌤입니다. 오늘은 딱딱한 강의 말고 이렇게 소주 한잔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유튜브에 보시면은 소주 한 잔, 개발 한 줄이라는 그런 재생 목록이 만들어지게 될 거고, 거기에는 개발, 그리고 개발자에 관련된 어떤 하나의 주제를 정해서 그것들을 얘기하고 업로드를 하는 그런 컨텐츠가 아마 올라가게 될 거예요. 예전부터 이런 것들을 찍어보고 싶었는데, 그럴 시간이 없어가지고 계속 미루다가 이제 시간이 조금 나가지고 이런 것들을 한번 찍어 보려고 해요. 아무래도 요즘에 개발자에 관심이 많으세요. 뭐 뉴스에서 보면 개발자가 모자르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유망한 직종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니까는 개발자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는 일단 정보처리 기사 그 강사이기 이전에 그 전에 개발을 꽤 오래 했거든요. 한 20년 정도 개발을 진행을 했으니까 개발자의 생각이라든지 아니면 개발에 대한 그런 일이라든지 어떤 일들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근데 얘기를 하면서 아무래도 그냥 이렇게 칠판에다가 전자칠판에다가 끼적끼적 쓰면은 저는 편하고 좋은데 너무 딱딱할까봐 그것까지 강의화 될까봐 그래서 이렇게 그냥 소주를 한잔하면서 한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없겠지만은 그래도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4차 산업 시대잖아요. 4차 산업 시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것들이 프로그래머화 되어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학생이다라고 했을 때 수강 신청 어떻게 해요? 옛날엔 그냥 가서 썼단 말이라. 근데 요즘엔 다 인터넷으로 하는 거죠. 내 학적부를 보는 것도 인터넷에서 보는 거고, 내가 뭔가 증명서를 띌 때도 전부 다 인터넷으로 하고 있잖아요. 업무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다 이렇게 손으로 쓰고 어쩌고저쩌고 엑셀에다 쓰고 메일로 보내고 이랬는데 요즘엔 그게 아니잖아요. 요즘에는 그걸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놨어. 웹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그냥 거기서 작업을 하면 되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업무, 취업을 해가지고 어떤 업무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개발자를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놈 개발자가 맨날 빵상 용어, 외계어만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을 조금 알아들어야 되는 거고, 왜 얘네들이 어려운 말들을 쓰는지, 그 어려운 말들을 내가 조금 더 알아들어야 되는 거고,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이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래도 개발자들은 잘 얘기를 안 해줘요. 나중에 계속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냥 네가 공부해라 이런 식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들을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한테 풀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정보처리 기사에서는 그런 용어들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고 개발자의 삶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 컨텐츠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 컨텐츠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냥 가볍게 이렇게 소주 한잔 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소주. 저는 소주밖에 안 먹어요. 위스키랑 이런 거안 먹고, 맥주 안 먹고, 온리 소주. 소주 하면은 증류 좋고, 동생은 증류 좋고, 동생은 소주 좋고, 소주 좋죠. 왜? 돈 있으니까. 제가 소주 한잔 하고, 요거는 프리미엄 라면이 아주 고급진 라면이지. 이 라면은 이제 유통기한이 많이 남아가지고 2,650원인가? 한 분당 2,650원짜리 샀고, 요거는 상추. 저희 집 친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떡밭이 있어요. 떡밭에서 딴 상추하고, 요거는 쌈장이고, 요거는 고기, 돼지고기야. 그리고 여기는 닭발. 요거 이제 뚜껑에 되어 있는 거. 다 사서 먹지. 이런 것도 있고, 요거 아까 그 야근이 먹던 깍두기.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먹어보면서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뭐 밥 먹으면서 보신다든지 아니면 간식 드시면서 보신다든지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막 어려운 용어들이라든지 이런 거 쓰지 않으니까 그렇게 들어주시면 된다. 재미없겠지만은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그리고 이 컨텐츠는 지극히 제 주관적인 거예요. 모든 이의 객관이 아니라 지극히 제 주관적인 거고, 근데 저는 아무래도 개발자를 오래 했다 보니까는 많은 개발자분들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냥 쟤는 저렇게도 해석을 하는구나 이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은 저는 소주 한 잔 따르고 한 잔 먹고 여러분들하고 하나씩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소주는 따를 때 소리가 너무 좋아. 첫 번째로 먹어볼 거는 일단 소주 먹어야지. 빈속에 소주 한 잔 마시고 국물 먹어야지. 자, 이거 먹고 닭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소주를 원샷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게 다 넘어가면 너무 힘들어. 그래갖고 반씩 꺾어서 마셔요. 주량이 어떻게 되세요? 주량이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신데 주량은 소주 2병. 그냥 딱 적당하게 먹는 게 소주 2병이에요. 닭발 맛있어.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할 거는 개발자 전망하고 그리고 개발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만 딱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요거 한 잔 먹고, 자 이제 요것도 먹고. 맛있어. 자, 어쨌든 개발자의 전망 보면은 전망 좋아요. 그냥 딱 압축해서 말하면 전망 굉장히 좋다. 왜냐면은 앞으로 모든 업무들이 이제 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될 거기 때문에 개발자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발자들 전망은 굉장히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런 분들 계세요. 뭐 챗GPT가 개발을 대신해 주는데 이제 개발자들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을 하시는 대학생분들도 계시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까지 그렇게 대체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챗GPT 같은 경우에는 뭔가 창의적인 거를 못 한단 말이에요. 내가 뭐 질문을 보내면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굉장히 잘 정리해가지고 줄 수는 있지만은 이것들을 창의적으로 만들어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개발자는 어느 정도의 창의성이 필요한데 그런 창의적인 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챗GPT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개발을 대체할 수는 없다. 물론 챗GPT가 있기 때문에 개발자들은 굉장히 편해질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오류 검사라든지 아니면은 뭐 간단한 뭐 알고리즘을 만들어 달라고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챗GPT가 충분히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에 개발자를 도와주는 역할의 챗GPT가 되는 거지 개발자를 대체하는 챗GPT가 절대 될 수가 없다. 뭐 앞으로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은 그 이후에는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까지는 지금 우리가 뭐 살아가는 시대에는 아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도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한 잔 따르고. 제가 여러분들 뭐 정보 처리 기사 공부하시면 UML 보셨을 거예요. 뭐 스타 UML이라든지 알고 UML이라든지 여러 가지 UML이라는 게 있는데 얘 가지고 뭐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뭔가 소스 만들기 하면은 내가 지금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 그리고 클래스 다이어그램 그리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걸 만들어줘. 실제로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는 컴덱스라든지 섹이라든지 이런데 이제 그 세미나를 많이 다녔거든요. 거기 가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선배랑 그런 얘기를 했지. 야, 우리 이제 자바치킨 해야 되겠다. 오라클 통닭은 해야 되겠다. 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게 십몇 년 전에 지금까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왜냐면은 이게 완벽하게 개발자를 대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창의적인 것도 필요하지만은 사람들하고 협업을 해야 되잖아요. 감님께서 뭔가 프로젝트를 진행을 시키셨을 때 그것들을 가지고 기획자가 뭔가 뭐 기획을 하고 디자이너가 뭔가 디자인을 하고 퍼블리셔가 퍼블리싱을 하고 개발자가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협업을. 그걸 챗GPT가 어떻게? 그렇기 때문에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막 이 100년, 200년은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얼마 동안은 개발자라는 직군이 굉장히 유망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챗 GPT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런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저도 챗 GPT를 이용을 하니까는 물어봤어. 야, 네가 나를 대체할 수 있을 것 같니? 라고 물어봤는데 아니, 난 너를 도와줄 수 있지 대체할 수는 없을 거야 라고 이 친구도 말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라도 개발자 하고 싶으신 분들은 개발자 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이런 앞으로 계속 이런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전망이 좋은 거고 연봉 측면에서도 조금 나아요. 개발자의 연봉이 높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자, 연봉 얘기 나왔으니까는 여기서 한잔하고 이것도 굉장히 맛있네. 자, 어쨌든 개발자들 연봉 높다는 얘기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뭐 어느 정도 하게 되면 뭐 1억 넘기는 거는 우습다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뭐 개발자들 연봉은 굉장히 높아요. 뭐 카카오를 간다든지 네이버를 간다든지 뭐 이렇게 갔을 때 연봉 뭐 1억, 2억 튀기는 거는 뭐 일상다반사이기 때문에 연봉도 굉장히 높아서 어느 정도 내 적성에 맞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경력만 쌓이면 정말 어느 정도의 연차만 되면은 충분히 높은 연봉으로
내가 원하는 회사에 이직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개발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망은 굉장히 좋고 유망한 직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개발자 전망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두 번째 주제 넘어가기 전에 또 한 잔. 술은 많이 안 먹을 거예요. 한 조금만 먹고 이제 컨텐츠를 이제 짧게 해야 되니까 20분 내로 끊어야 되니까는. 오, 파도 굉장히 맛있네. 맛있게 잘 끓였네. 프리미엄 라면 같아. 자, 이제 두 번째 주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주제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 어떻게 되는지. 그거는 이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릴 거지만은, 일단은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빠른 방법은 국비 지원 과정 들어가는 거예요. 전공이고 비전공이고 다 필요 없어. 무조건 국비 지원 과정을 들어가셔야 되는 거를 저는 추천드려요. 저도 국비 지원 나왔고, 전공이라고 하더라도 전공을 4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실무를 공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론을 공부한단 말이라. 운영체제 공부하고 네트워크 공부하고 자바 겉핥기 하고 C 언어 겉핥기 하고 파이썬 겉핥기 하고 이거를 가지고 뭐 졸작은 하겠죠. 졸작은 하겠지만 그 졸작의 내용이 실무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그런 졸작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아무래도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실무 교수님들보다는 이론에 조금 특화된 교수님들이 많다 보니까는 여러분들이 뭐 그 전공자라고 하더라도 이론을 많이 공부하셨을 거예요. 실무를 공부한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국비 지원 가가지고 실무에 대한 거를 조금이라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국비 지원을 가게 되면은 그냥 뭐 3시간짜리 4시간짜리 하는 거 말고 그냥 8시간 공부하는 거 있거든요. 아침 9시에 들어가가지고 저녁 6시에 끝나는 게 있는데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에 개발자 양성한다고 굉장히 많이 지금 그 커리큘럼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뭔가 강좌가 개설이 많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시는 게 좋아요. 뭐 인터넷 강의를 해가지고 내가 지금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취업을 할 수 있지 않나요? 뭐 할 수는 있지만은 조금 힘들어요. 왜냐면은 체계적으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금 힘들다. 그래서 저는 개발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국비 지원을 추천을 드려요. 국비 지원 들어가가지고 이제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공부를 하고 그리고 거기 있는 그 사람들하고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하고 남아가지고 뭔가 공부를 좀 더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책들도 보는 거고 선생님들이 뭐 실무에서 계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 실무에 계신 선생님들이 뭔가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시니까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캐치를 하시면은 아무래도 실무에 가서 조금 수월해요. 요만큼 진짜 요만큼 수월한 거예요. 이게 실무에서 적용되는 건 또 아니에요. 실무를 겉핥기식으로 진짜 맛보기식으로 보는 거지 실무에 대한 거를 다 이해했다고 보시면은 진짜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떡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기본적으로 국비 지원 과정을 들어가셔야지 그런 요만큼이라도 맛보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내가 개발자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국비 지원 과정을 꼭 들어가 주셔야 돼요.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서 하는 거는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게 어떤 순서로 이루어지는지 실제로 뭐 기획하고 그리고 디자인하고 그 다음에 퍼블리싱하고 그 다음에 개발하고 이게 또 백엔드로 나눠지고 프론트엔드로 나눠지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인터넷에서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주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 인터넷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못한다 이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들을 하나하나 다 찾아가지고 그런 인강들을 하나하나 수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나한테 알려주는 국비 지원 과정이 필요한 거고 그거를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인터넷 강의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개발자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내 커리어를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다른 언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웹 개발자인데 앱 개발을 하기 위해서 그럴 때 필요한 게 인터넷 강의가 되는 거지. 이거를 처음에 내가 개발자가 되고 싶어 라고 해가지고 인터넷 강의를 보는 건 전혀 무의미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쯤에서 또 소주 한 잔 먹어야지. 전 소주를 참 좋아해요. 진짜 즐겨 먹는 거고. 소주도 안 먹었는데 안주부터 챙기네. 자, 일단 짠. 너 짠하자. 자, 국비 지원 과정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서울에 많아요. 그리고 조금 대도시 이쪽에 많이 몰려 있고
제가 사는 원주 같은 경우에는 국비지원 과정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조금 고생스럽더라도 조금 대도시로 나가서 국비지원 과정을 들어주시는 게 좋고, 아무래도 국비지원 과정을 들어야지 취업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니까는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떤 국비지원 과정이 좋나요? 라고 했을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진짜 이건 완전히 개인적인 생각. 근데 많이들 공감을 하실 거예요. 개발자분들은. 일단 비트컴퓨터라든지 삼성 멀티캠퍼스라든지 쌍용정보통신이라든지 이런 이제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는데, 그런 데가 조금 더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취업하기가 조금 쉬워요. 특히나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다른 데는 제가 아예 그쪽 인맥 자체를 몰라가지고 모르겠는데,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제 동생이 다니기도 했고, 학원을 다닌 게 아니라 그쪽에서 일을 했어요. 그래갖고 조금 아는데,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100% 취업이에요. 왜냐면은 일단 들어가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일단 시험을 보고 들어가고, 그리고 거기서 합격해가지고 6개월을 공부를 하는데 6개월이 엄청나게 빡세요. 이게 단순하게 9시에 가서 6시에 끝나고 집에 오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6시부터 또 시작인 거예요. 그때부터 모여가지고 스터디하고 해가지고 진짜 고3처럼 공부를 해요. 그 정도로 공부를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취업할 수 있는 사람들은 취업하는 거고, 못하는 사람은 비트, 그 업체에서 아예 취업을 시켜버려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잘하니까. 비트에서 6개월 동안 공부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얘가 어느 정도의 베이스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예 얘네들을 그냥 취업을 시킨다.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그 국비지원 과정을 찾을 때는 조금 이름 있는데 찾아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 세 곳은 옛날부터 유명한 데였어요. 제가 20년 전부터 유명한 데라서 말씀드린 거고, 요즘에 또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르죠. 근데 그래도 그 세계가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또 한 잔 먹을게요. 이제 거의 이제 막바지예요, 막바지. 자, 어쨌든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은, 너무 많은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도 지겨우실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딱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어, 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거, 개발자 전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고, 그리고 연봉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연차만 되면 연봉 빵빵 튀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리고 알바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좀 욕심만 있다라고 했을 때는 회사에서 업무 끝나고 나서 집에 와서 알바하면은 충분히 또 다른 수입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앱만 들어가지고 앱만 배포해도 그거 가지고도 돈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어, 연봉, 그러니까 그 금액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고, 그리고 이런 개발자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저는 제 생각으로는 국비지원 나오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전공이건 비전공이건 다 필요 없어. 그러니까 국비지원을 나와야지 내가 어느 정도 하나의 프로젝트는 완성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국비지원 나오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취업하기가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제가 국비지원 과정에 대해서 왜 국비지원 과정을 들어야 되는 거고 그러는지 그거를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국비지원하고 이제 취업 그 면접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을 다음번 컨텐츠 할 때 여러분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저는 요거 나머지 것들을 다 먹고 잠잘 거예요. 지금 시간이 11시 54분. 저는 좀 늦게까지 일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좀 늦은 저녁이고 늦은 술자리인데 그러니까 다 먹고 후딱 자고 내일 또 일어나가지고 또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 오늘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할 때, 하고자 하는 의지가 충만하다면은 실패가 결코 나를 굴복시킬 수 없으니까는, 내가 정말 뭔가 하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는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어떤 실패가 오더라도, 누가 옆에서 옆구리 쿡쿡 찌르고 막 똥침 놓고 그러더라도 나 다 필요 없어. 그리고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행복한 하루 마무리하시고 내일도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컨텐츠에서 다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소주. 저는 소주밖에 안 먹어요. 프리미엄 라면 같아. 닭발 맛있어. 맛있어. 광고 아니에요. 누가 광고 좀 줬으면 좋겠어.